이제 네,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예요. 네, 자, 거기에 첫 번째, 전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에 분류가 나와 있죠. 네, 몇 가지로 있어.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체를 뭐라고 부르죠? 고체요. 도체라고 불러. 자, 도체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다 도체냐면 일반적으로 네, 금속류. 그쵸? 네, 금속류는 모두 도체가 돼.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이죠. 자, 네, 저항이 작아. 전기 저항이 작아. 네, 전류를 잘 흐르게 하죠. 네, 네. 이걸 우리는 도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도체 이용은 주로, 거기에 이용 봐봐, 이용. 도체 이용은 전선이라든지 등에 많이 이용하죠. 네, 두 번째, 절연체가 있어. 네, 자, 일반적으로는 비금속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비금속 종류, 절연체 종류에는 고무라든지 또는 플라스틱, 뭐 유리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비절연체가 되겠지. 네, 네. 그 다음에 얘는 전기 저항이 커요. 네,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가 흐르지 않죠. 네, 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이용하니? 전기 흐르지 않도록 막는 데 이용하겠지. 네,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있어. 반도체. 네, 자, 반도체는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해요. 네, 온도나 압력 등에 의해 전기 저항이 변하는 물체야. 네, 자, 이거를 우리는 반도체라고 불러. 자, 그리고 얘네는 규소 반도체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게 규소 반도체야. 네, 그 다음에 저마늄 등 네, 이런 것들을 반도체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반도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네, 저항이 변해서 전류의 세기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이용은 반도체 소자로 이용하죠? 네,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이 전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을 분류해 본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전기적 성질에 네, 따른 신소재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자, 액정이라는 게 있어요. 액정. 네, 자, 우리 이 액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고체와 액체 성질을 네, 모두 갖는 물질이거든. 네, 자, 그래서 자, 가늘고 긴 분자가 자,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요. 네, 배열을 이룬다. 그리고 얘는 있지. 네, 액체 결정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액체는 액체 성질이 있고 고체는 고체 성질이 있겠지. 네, 근데 얘는 고체 성질을 가지면서도 액체처럼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네, 고체와 액체 성질을 모두 가져요. 네, 모두 갖는다. 자, 요게 액정이에요. 네,
자, 그리고 액정은 우리 어디에 사용하냐면 네, 액정 표시 소자 LCD죠? 네, 자, 액정 디스플레이 LCD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요즘에는 LCD도 많이 안 나와. 네, 더 발전한 QLED 뭐 이런 걸로 사용하거든. 네, 자, 영상 표시 장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있잖아. 시계라든지 계산기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온도계로도 쓸 수 있잖아. 네. 자, 이런 데 쓰는 게 액정이에요. 그 핸드폰 그 액정도 같은 거예요? 맞아요. 핸드폰 액정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음, 요즘에는 네, 액정보다도 더 아주 발달된 거를 많이 쓰지. 음, 핸드폰 액정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전부 핸드폰 액정으로 썼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와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요것들 뭐가 있느냐면 자, 제일 먼저 다이오드가 뭐냐라고 할 때 다이오드는 전류를 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장치야. 이런 걸 다이오드라고 불러. 자, 이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거,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장치. 네,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바뀌어요. 근데 네,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 네, 다음에 자 트랜지스터도 있죠. 네, 트랜지스터. 자, 요거는 자 증폭 스위치 작용을 하도록 만드는 거야. 증폭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네, 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스위치 작용을 하는 거야. 네, 자, 그래.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LED라는 게 있죠. 발광 다이오드. 네, LED라고 하는데 자, 이 LED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요. 네,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발생해요. 네, 이런 장치를 이용하는 게 LED야. 요즘에는 형광등보다 LED 등 많이 쓰는 거 알지? 네, 쬐끄만 네모난 것들이 판에 많이 붙어 있는데 전류가 흐르면 굉장히 밝게 빛나거든. 그 다음에 자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있어요. 네,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 그래서 OLED라고 불러. 네, 자, 이거는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든 발광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유기물의 얇은 필름처럼. 네, 그러니까 필름이니까 우리 표시장치에 많이 사용되겠지. 네, 그치? 그래서 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막 TV도 요즘에 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접어서 다시 네, 피고 막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OLED예요. OLED보다 더 발전한 게 QLED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 네, 자, 그 다음에 네, 또 뭐가 있냐면 반도체 정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얘가 또 나와요. 네,
자, 반도체 정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예. 반도체의 정기적 성질 이용. 자,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압력 감지기가 있죠? 네. 압력 감지기 뭐냐면, 얼마나 압력이 센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 압력에 따라 네. 정, 저항이 변해요. 이거는 네. 압력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한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 네. 다음에 또 반도체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레이저 광원 있죠? 네. 레이저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레이저 빛을 내게 하는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자 CPU 컴퓨터 CPU라고 하는 게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네. 중앙 처리 장치. 이런 게 다 반도체로 만드는 거거든. 그리고 네. 태전지. 음, 자, 이런 것들이 반도체 정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알겠니? 네. 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도체 종류 두 가지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 반도체 우리가 쓰는 게 불순물 반도체거든. 네. 자,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네. 때 반도체 종류에서 P형 반도체가 있거든. 네. P형 반도체는 자, 규소 원자가 전자가 4개짜리거든. 네. 4개인데 규소에 자, 거기에 뭐를 첨가하냐면은 봐봐. 동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런 게 있어요. 네. 전자가 원자가 전자가 3개짜리. 네. 원자가 전자 수가 네. 3개인 자, 원소를 첨가한 거예요. 네. 이게 불순물이야. 그래서 이 3개인 원소에는 자, 붕소, 알루미늄, 갈륨 뭐 이런 것들이 바로 P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은 자 봐봐. 전자가 원자가 전자가 4개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 때문에 3개밖에 없지. 네. 그러면 전자가 하나 없으니까 거기에 홀이 생긴다고 불러요. 빈자리.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네. 자, 이렇게 원자들이 있을 때 지금 요 원자는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네. 자, 이렇게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잘 봐봐. 요게 홀이야, 홀. 빈자리.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네. 그럼 요 자리에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요 자리가 빈자리가 되겠지? 네. 이렇게 빈자리가 이동하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걸 P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네. N형 반도체는 네. 자, 규소에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전자 네. 수가 네. 5개인 원소를 첨가한 거예요. 네. 그러면 원자가 전자 수가 5개인 원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15족 네. 원소에 네. 인, 질소, 비소 등이 있어요. 인, 질소, 비소 등이 이런 것들이 바로 불순물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 빈자리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전자들이 있을 때 자, 요 네. 자리마다 전자가 있는데 요 네. 자리에 전자가 하나 남아. 네. 그러면 봐봐. 요 전자가 일로 쏙 들어가면 요 전자가 튕겨 나오겠지. 네. 그러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네. 요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 불러. 이거는 학교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배우고. 네. 알겠죠? 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자, 네. 그리고 다이오드 그냥 요거는 안 나올 거야, 아마. 순방향, 역방향 다이오드 이거 물리에서 배우거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물질에 분류했어요. 이번에는 자석의 성질, 자기적 성질에 따른 네. 물질의 분류를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이용한 여기에서는 분류가 아니라 따른 신소재. 그리고 첫 번째가 자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자, 이거는 어떻게 분류하는 거냐면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석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봐. 네. 네.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있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거기 보니까 자,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철, 니켈, 코발트. 자, 이런 물질들은 있지. 자, 네.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돼도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을 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자, 물체를 자석, 자, 네.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자기장에, 자, 영향받도록 넣어놨어요. 네. 넣어놨는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 네. 제거해도 네.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야. 네.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자, 쉽게 네. 이게 자석이야. 네. 자석에다가 여기 철 조각을 하나 붙여놨어. 네. 자, 철을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이 철을 자석에서 떼. 네. 자, 그리고 여기다 못이 있어, 못. 네. 그러면 요거를 철 조각을 요 못에 가까이 대잖아? 그럼 못이 탁 붙어. 네. 이런 물체를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체라고 부르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자석이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될 수 없는 물질. 자, 종이, 알루미늄 이런 건 종이가 자석이 될 수 있나? 아니요. 이런 것들이 자석이 될 수 없어요. 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자석의 성질이 완전히 바로 사라져. 네. 자,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석의 성질을 바로 잃는 물체야. 이런 것들은 절대 자석이 될 수 없단 말이야. 알겠죠? 네. 네, 이렇게 자석의 성질, 자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을 이렇게 분류했으면은, 그러면 자기적 성질에 따른 신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신소재를 처음 보면 우선 첫 번째 초전도체가 있어요. 자,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네. 초전도체냐면 네.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체야.
네, 현상을 나타내는 물체. 이게 바로 초전도체인데, 자, 그러면 초전도체는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이거야. 이게 중요해. 네,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거의 0이 돼요. 전기 저항이 거의 0이 돼요. 네,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나타나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나타나는 것. 자, 그래서 자석 위에 물체가 떠요.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저기에서 보면 특정 온도 이하라 그랬지. 특정 온도 이하, 맞니? 네, 이거를 임계 온도라고 불러요. 음, 자, 특정 온도 이하, 특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임계 온도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높아질까, 낮아질까? 임계 높아, 온도가. 인기 온도요? 저 특정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요. 높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과학이 발전해서, 지난번 우리나라 사람이 초전도체 발견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전 세계가 막 주목받고, 뉴스도 막 나오고, 혹시 사랑이 못 봤지? 네, 자석을,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 물체를 얹었더니 물체가 이 끝이 이렇게 떠, 여기가. 네, 딱 달라붙지 않고 뜬단 말이야. 그래서 왜 뜨지? 저게 뜨는 게 초전도 현상 때문이 아닐까 막 그러면서 난리 난 적이 음, 있어요. 근데 음, 지금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는 매우 낮은 온도야. 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여기가 온도, 여기가 저항이라고 할 때, 네, 자,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온도에서는 저항이 거의 뚝 하고 떨어져. 네, 그랬을 때 이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기 온도. 여기가 임계 온도야.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니까 그 밑에서는 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오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거 마이스너 효과. 네, 자,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돼. 자, 외부 자극을 밀어내기 때문에 네, 자석 위에서 물체가 떠 있는 현상이에요. 네, 자, 외부 자기장을 네, 밀어내므로 물체가 자석 위에서 뜨는 현상이 나타나. 네, 자,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불러요. 알겠니? 음, 네, 자, 그러면 이 초전도체로, 자, 이용은 어디다 이용할까? 자기 부상열차. 아, 이게 바로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찰도 안 생기고, 우리가 네, 바퀴가 굴러갈 때는 막 굴러가다가 덜커덩덜커덩 소리 나지, 기차는. 네, 근데 그런 소리도 안 나고 아주 부드럽게 뜬단 말이야. 음, 그 다음에 또 뭐를 사용하니 거기에서 음, 자, MRI, 또 뭐가 있어요? MRI, MRI에 사용할 수도 있잖아. 네, 병원에서 사진 찍는 거야. 뼈 사진이라든지 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네, 이런 게 바로 이 자기적 성질에 따른 신소재 중에 초전도체 성질이에요. 음, 됐지? 네, 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게 있어. 네. 이 자석 혹시 어떤 자석인지 아니? 아니요. 자석 중에 네. 굉장히 세기가 세요. 그리고 자, 우리가 보통 막대 자석은 이렇게 NS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칠해져 있지. 네. 근데 네오디뮴 자석은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구슬도 네. 있고 그런 거 혹시 음, 봤어? 아니요. 그죠, 없구나. 굉장히 강한 자석이에요. 네.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은 철원자 사이에 네. 철원자 사이에 네오디뮴을 첨가했어요. 네.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하여 굉장히 강한 자석을 첨가하여 만든 강한 자석이거든. 네. 그래서 막 굉장히 강해. 한번 붙여놓으면은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음, 그래서 요것들은 어디에 이용하냐면, 자, 네. 거기 봐봐. 컴퓨터 네. 하드 디스크에, 네. 자, 거기에 헤드 움직이는 거 있죠? 네. 헤드에 사용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컴퓨터 틀면은 윙 돌아가는 소리 나죠? 아, 네. 그 하드 디스크가 그 안에서 도는 거거든. 음, 자, 그리고 고출력 소형 스피커라든지, 네. 그 다음 강력한 네. 모터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해요. 음,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신소재에서 나노 신소재가 있어요. 네. 자, 여러 신소재 중에 첫 번째가 나노 기술을 네. 이용한 신소재. 네. 자, 거기에는 첫 번째가 그래핀이 있어요. 자, 이 그래핀이 요즘에 이걸 네.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있지? 네. 자, 모니터를 만들어. 그러면 모니터가 투명하면서 망치로 쳐도 깨지지가 않아. 막 휘어지고. 자, 그래핀은 음, 흑연에서 한 층을 네. 떼어낸 육각 그물 구조로 나타나죠. 거기 봐봐. 육각형이 아주 그물 구조로 막 연결돼 있지. 네. 그리고 이 그래핀은 자, 열과 전기를 잘 네. 통해요. 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에 사용한다고 나왔니? 거기에. 어, 자, 휘어지는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쵸? 응용 컴퓨터. 어. 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자, 초경량 고강도 소재, 차세대 반도체. 뭐 읽어보면 되잖아. 네. 자, 차세대 반도체. 그 다음에 또 생체 조직, 배터리 소재, 뭐 등등등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네. 그래핀에 단점이 있어. 뭐가 음, 있냐면 대량 생산이 어렵고 비용이 네. 많이 든다. 음, 맞니? 네. 자, 대량 생산이 어렵고요. 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음, 이게 단점이야, 그래핀에. 네. 자, 그 다음에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 얘는.
자, 그런 건 읽어봐. 네, 자, 간단한 몇 가지만 알면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자, 탄소 나노튜브거든. 네, 자, 탄소 나노튜브는 어떻게 해서 만드냐면, 네, 그래핀은 육각의 그물구조, 평면구조지요. 네, 이거를 말아놓은 빨대 모양이에요. 음, 대롱이라고 불러. 대롱 모양, 빨대 모양이야. 네, 그래, 거기 봐봐. 빨대처럼 이렇게 쭉 대롱 모양으로 됐죠? 네, 얘도 열 잘 견디고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전기, 열을 잘 통해. 네, 얘도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굉장히 강한 이런 데 쓸 수 있거든. 네, 그래,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 첨단 현미경의 탐침. 첨단 현미경 탐침으로 쓸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나노 핀셋. 그 다음이 또 금속이나 세라믹과 섞어 강도를 높인 복합재료 등등등이죠. 네, 그렇게 읽어보면 되겠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가 있어요. 네,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은 첫 번째가 자, 거기에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 있죠? 네,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 네, 자, 이 발바닥을 보면은 얘네는 도마뱀 부치는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잘 달라붙거든. 네, 발바닥에 나 있는 미세 선물을 이용해 나무나 벽에 잘 붙을 수 있다 그랬죠? 네, 어, 나무나 벽에 잘 붙어요. 네,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우리 신소재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음, 개코 원소, 뭐, 테이프라고 나와 있죠? 네, 개코 테이프이 뭔지 알아? 아니요, 자, 의료용 패치, 수직의 벽을 오르는 노봇, 이런 게 있어. 자, 개코 테이프는 아무 네, 데나 막 붙여도 막 붙어. 음, 피가 흐르는 곳에 딱 붙이면 붙어요. 네, 그래서 거기 봐봐. 의료용 패치 이렇게 나오잖아. 네, 이런 데 쓰는 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수직으로 오르는 로봇 같은 것들 만들 때 네, 로봇에 그 발들 있지? 네, 이런 거에는 굉장히 작은 털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벽이나 유리나 이런 데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합이 있죠, 홍합. 네, 홍합에, 거기 홍합을 먹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네, 무슨 다양한 게 쭉 붙어 있는 게 있거든? 네, 자, 홍합에서는, 자, 물 속에서 접착할 수가 있는 홍합의 접착 단백질이에요. 네, 자, 이걸 가지고 물 속에서도 접착이 가능한 있는 물질들을 개발을 했어. 네, 자, 거기에서 보니까 수중용 접착제, 수술용 봉합사 이렇게 나 있죠. 네, 수중용 접착제나 자, 수술용 봉합사. 봉합사는 뭐냐면 수술할 때 꼬매는 실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홍합의 접착체로 접착에서부터 접착 단백질로부터 얻어낸 거야. 그 다음에 네, 거미줄로 얻어낸 게 뭘까?
방탄복. 거미줄 이게 뭐냐면 매우 가늘지만 굉장히 가늘고 철보다 강도가 세요. 음, 그러니까 거미줄만한 두께로 철을 네. 뽑잖아. 그러면 철이 더 약해. 아, 그래서 거미줄로부터 우리가 이런 섬유로부터 방탄복을 만들잖아. 네. 그 다음에 박쥐의 초음파예요. 자, 초음파는 박쥐는 초음파로 사물을 구별하거든. 네. 그러면 이거 우리 로봇 청소기 있지? 네. 로봇 청소기에서도 얘네들이 여기에 물체가 있네? 그러면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초음파로 쏴서 그 반사된 초음파를 다시 얻는 거야. 음, 그리고 네. 연잎이죠. 연잎. 네. 연잎에는 미세한 네. 섬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에 젖지 않아. 음, 자, 연잎은 물속에서 자라잖아. 네. 근데 연잎 위에 물을 넣으면 물이 적셔지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어. 거기 봐봐. 네. 그치? 그래서 방수 코팅제 네. 이런 것들이 얻어진 거죠. 자, 오염 음, 방지 페인트. 네.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상어의 네. 비늘이에요. 네. 상어 비늘은 굉장히 물과의 네. 마찰력을 줄여요. 마찰을 줄인다. 그래서 우리 전신 수영복 같은 거 만들잖아. 네. 수영해서 막 가야 되는데 물과 마찰력이 크면 안 되겠지, 수영복이.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독고마리 열매라고 혹시 알아? 네. 독고마리 열매는 그 네. 고리가 있어서 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 독고마리가 딱 가면은 갈기가 털 같은 데 딱 붙어. 네. 그 다음에 먼 데 가서 떨어지죠. 네. 벨로크 테이프라는 거 우리 알지? 네. 우리 이거 쉽게 찍찍이라 그러죠? 찍 붙었다가 쭉 뛰면 찍 소리 나면서 떨어지잖아. 운동화 같은 데도 많이 사용하지. 네. 그래.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네. 자, 나비. 모르포 나비의 날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색깔이 막 네. 아름답게 변하거든. 네. 그래서 모르포텍스. 자, 섬유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자, 옷 색깔이 보는 각도에 따라 막 색깔이 변해. 음, 섬유가 색깔이 막 변하는 거거든.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네. 이게 바로 자연에서 모방한 신소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거기까지 신소재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네. 모르는 거 있어? 아니요. 뭐 어려운 건 없죠. 여기까지는. 네. 자, 그렇다면은 사랑아. 네. 자, 그다음 또 해줘야 될 부분이 어딘가 보자. 음, 그다음 우리 역학적 시스템 나갔죠. 네. 자, 관성과 운동량, 충격량 나갔나? 아니요. 여기는 안 나갔어요. 그치? 네. 자, 거기까지, 자, 뉴턴의 사고실험하고 중력과 자연현상까지 우리가 진도 나간 것 같아. 중력을 받는 물체, 네.
옆으로 던져진, 수평하게 던진 물체 운동, 이거 다 배웠지? 네. 그래.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을 안 배웠어. 네. 그래. 거기를 이제 배우면 될 것 같아.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여기 들어가 보자. 네. 거기 관성과 관성의 법칙이라고 나오죠? 네. 거기부터 할 거야. 네. 자, 첫 번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물체가 네.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처음 상태를 네.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네. 자, 물체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에 이게 뭐가 있느냐? 조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 자, 조건이 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얼마일 때? 0. 0이야. 꼭 알아야 돼. 네. 알짜 힘이 0일 때야. 이게 조건이에요. 네. 이해됐지? 네. 자, 알짜 힘이 0이라는 말은 사랑아 이건 뭐냐면 물체에 네.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관성은 이렇게 설명하면 돼.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조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알짜 힘이 0일 때. 자, 이렇게 되죠. 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한 물체는 어떻게 하려고 해? 운동하려. 어?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데 정지한 물체가 스스로 막 움직여? 아, 아니요. 계속 정지해 어, 있으려고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요. 네. 운동하는 물체는 네. 계속, 계속, 속도 변해, 안 변해? 한 변해요. 안 변해요. 등속 운동하려 한다. 이런 얘기야. 네. 이게 바로 관성이에요. 네. 자, 그럴 때 관성은 어느 때 크게 작용하냐면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요. 네. 그 다음에 관성은 움직이던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이 커져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이 관성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볼까요?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지. 네. 정지관성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해? 정지해 있으려. 그래,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이야. 정지해 있으려 한다. 그쵸? 네. 그러면 정기관성의 예를 선생님이 쭉 불러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네. 사람이 어디로 밀려? 뒤로. 그렇지. 뒤로 밀리죠? 네. 그게 정기관성 때문이야.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컵 위에 네. 카드를 놓고, 네. 자, 카드 위에 동전을 올려요. 네. 올린 후 네. 카드를 빠르게 쳐내. 네. 쳐내면 동전이 어디로 떨어져? 밑으로 떨어져요. 컵 속으로 떨어져요. 네. 이런 게 정기관성이야.
네. 자, 그리고 있지, 이런 거 있잖아. 물체가 이렇게 막 얹어져 있어, 이렇게 몇 개가. 네. 그 중에서 요 맨 밑에 거를 빼내고 싶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아주 빠른 속도로 네. 얘를 꽉 쳐내. 그러면 위에 게 그대로 톡 떨어지잖아. 네. 이런 거 본 적 있어? 네. 그런 게 정지관성 때문이야. 그 다음에 얘 중에 이거 꼭 알아두자. 어떤 물체를 여기에다 물체를 이렇게 실로 매달았어요. 네. 그리고 이게 A줄, B줄인데 네. 자, A를 천천히 자, A를 아니고 B를 천천히 당겨. 네. 그러면 어디가 끊어질까? A. A가 끊어져요. 맞아요. A가 끊어져. 왜 A가 끊어지냐면 이런 뜻이야. 자, 여기 봐봐. 요 줄에 지금 두 줄이 있잖아. A하고 B. 네. 자, 이 상태는 지금 어떤 것만 힘을 받니? A만 물체를 매달고 있지. 네. 무게를 느끼죠. 네. 지금 그런데 B를 천천히 당기잖아. 그러면 이 B를 손으로 잡고 당기면 천천히 당길 때는 네. 자, 봐봐. 밑에 있는 B는 손으로 주는 힘만 느끼죠. 네. 그런데 A는 손으로 당기는 힘과 물체 무게까지 느끼지. 네. 그러면은 더 무겁게 느끼는 거는 A잖아. 네. 그래서 A가 끊어져요. 근데 네. B를 아주 빠르게 당겨. 확 당겨. 네. 그러면 어디가 끊어지니? B요. B가 끊어져요. 왜 그러냐면 저 물체가 조자리에 정지해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예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 있지? 네. 두루마리 휴지 끝을 잡고 천천히 당기면 어떻게 되냐? 술술술 다 풀리지, 끝까지. 네. 근데 끝을 잡고 아주 빠르게 밑으로 꽉 잡아당기면 어때?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끊어지잖아. 네. 그런 것들이야. 이게 정지관성이야. 그 다음에 네. 운동관성. 자, 운동하는 물체는 네. 계속 운동하려고 하죠? 네. 계속 운동하려 한다. 자, 이게 운동관성인데 얘를 봐봐. 운동관성에. 자, 버스가 갑자기 정차하면 사람이 어디로 밀려? 앞으로. 앞으로 밀리죠? 그래, 앞으로 운동하려는 성질 때문이야.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사람이 앞으로 밀려요. 네. 자, 달리던 사람이 넘어질 때 뒤로 네. 넘어지냐? 아니요, 앞으로. 앞으로 넘어지잖아. 앞으로 달리던 것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팽이는 쓰러지지 않죠. 돌고 있는 팽이는 돌고 있을 때 쓰러지지 않죠. 네. 이게 운동하려는 계속 관성 때문이야. 음. 이런 것들이 다 운동 관성이에요. 네. 알겠니?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네. 관성의 법칙은 뭐가 관성의 법칙이냐면 뉴턴의 운동체 1법칙이에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거든. 네. 자,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 가속도의 법칙 배웠지? 네. 그게 가속도의 법칙은 뉴턴 운동 제2법칙이었거든. 네. 자, 가성의 법칙은 뉴턴 운동의 제1법칙으로 자, 물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체가
힘을 받지 않을 때 이게 조건이죠. 네, 자, 물체가 힘을 받지 않을 때는 처음 상태를 네,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한다. 이게 바로 광선의 법칙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요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은 네, 자, 트럭이 자, 이게 예를 한번 보자. 네, 트럭이 자, 커브길을 네, 사고 없이 돌 수 있는 방법. 잘 돌 수 있는 방법은 네. 어떤 방법이 있어? 음,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커브길이 있다고 해봐. 네, 그러면 트럭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운동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동했지, 처음에. 네, 이게 관성의 방향이거든. 네, 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하려고 해. 그러면 네, 커브를 줄이려면 관성의 크기를 줄이면 되겠죠. 네, 크기를 줄인다. 그러면 관성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트럭의 속도를 줄여요. 네, 자, 자, 아까 관성은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크기를 줄이려면 트럭의 속도를 줄이고 트럭에 짐을 네, 적게 실어요. 네, 적게 실어 무게를 줄인다죠. 질량을 줄인다. 네, 질량을 작게 한다. 그러면 쉽게 돌 수 있어요. 네, 자, 요게 바로 우리가 관성의 법칙까지 배운 거예요. 네, 자, 사랑아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